고요한 봄을 지나. 한도윤의 기록. 1막. 무너짐의 서곡. 겨울의 공기는 유난히 건조했다. 창밖의 나무들은 잎을 다 떨군 채 서류철처럼 가지런히 정리된 회색의 풍경 속에 서 있었다. 한도윤은 오래된 구두를 신고 마지막 출근길에 나섰다. 한때 그에게 성공의 상징이었던 중견기업 본사의 유리 건물은 여전히 투명하게 반짝였지만 그 빛은 이제 더 이상 그를 비추지 않았다. 그가 들어선 회의실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탁자 위에는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그의 이름이 인쇄된 사직서가 들어 있었다. 18해 동안 다듬어온 이름이 이제는 낯설게만 느껴졌다. 대표는 의례적인 어조로 말을 꺼냈다. 이제 그만하자, 한 부장. 그 말은 그저 정리된 문장의 나열일 뿐이었다. 회사는 구조조정 중입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효율이 우선입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다. 사무실을 떠나며 그는 마지막으로 창가에 섰다. 아래층에서는 신입 직원들이 커피를 들고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마치 새로운 시대의 신호처럼 들렸다. 그는 자신이 낡은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버린 느낌을 받았다. 집에 돌아왔을 때 식탁 위에는 식지 않은 커피와 함께 아내의 무표정한 얼굴이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놀람도 위로도 없었다. 그저 그럴 줄 알았다는 냉정한 수용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피곤하다고 했다. 도윤은 그 말 속에서 자신이 더 이상 가족의 중심이 아님을 깨달았다. 밤이 깊어가자 둘째 아들 지훈이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다. 그 아이는 망설이는 눈빛으로 등록금을 걱정했다. 2막. 바닥의 시간. 1년 후 그의 삶은 가파른 비탈을 굴러내려갔다. 한때 손끝으로 서명하던 보고서 대신 이제 그의 손에는 낡은 택배 상자와 전기요금 고지서가 들려 있었다. 퇴직금으로 시작한 카페는 반년 만에 문을 닫았다. 벽에 걸린 임대문의 종이가 바람에 흔들렸다. 그 아래에서 도윤은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를 찾아온 친구 오성재는 술 냄새를 풍기며 말했다. 성공에 대한 충고, 인생의 재도전, 현실적인 조언들. 그 모든 말이 친절했지만 그에겐 허공의 메아리처럼 들렸다. 다만 손을 놓으면 늙는다는 말만 마음에 남았다.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새벽 트럭의 소리가 낯설게 다가왔다. 그는 결심했다. 이제는 누군가의 부하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겠다고. 3막. 재기의 시작. 시간은 흘렀고 세상은 바뀌었다. 한도윤 치킨이라는 간판이 전국 곳곳에 걸리기 시작했다. 기름 냄새와 환한 웃음이 섞인 점포 안에는 늘 음악이 흘렀다. 그는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 지점 오픈 때마다 나오는 박수 소리가 마치 오래 묻어둔 자존심을 깨워주는 것 같았다. 신문에는 퇴직 임원 60대 창업 신화라는 제목이 실렸다. 그는 기사 한 귀퉁이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오래 바라봤다. 이제 가족에게 갈 때가 된 것 같았다. 그는 스스로를 위로하듯 미소를 지었다. 4막. 재회의 불편함. 집 앞 골목은 여전히 낡았지만 대문 앞에는 낯선 외제차가 서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공기 속에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다. 아내 선영은 그를 보며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익숙한 듯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반가움보다는 피로가 먼저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이미 혼자서 오랜 시간을 견뎌온 사람의 표정이었다. 아들 지훈이 나왔다. 그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익숙했다. 그 얼굴은 오래전 자신의 중학교 친구 최성호를 떠올리게 했다. 눈매와 말투, 심지어 웃을 때의 주름까지 닮아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손끝으로 커피잔을 돌리며 눈앞의 현실을 믿으려 애썼다. 5막. 의심과 침묵.
며칠 동안 그는 지훈의 사진을 바라봤다. 그리고 서랍 속에서 꺼낸 낡은 흑백 사진 한 장. 운동장에서 웃고 있는 최성우의 얼굴이 있었다. 그의 곁에 있던 소년의 미소가 지훈의 그것과 완벽히 겹쳐졌다. 그날 밤 선영은 부엌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의심은 벽에 부딪혀 돌아왔다. 그녀의 침묵은 무책임이 아닌 포기의 형태로 남았다. 결국 그는 병원에 갔다. 흰색 봉투 안에 서류 한 장이 그의 손에 쥐어졌다. 결과는 간단했다. 일치하지 않음. 육막. 진실의 벽. 집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유리 조각이 바닥을 덮었다.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도윤은 모든 걸 정리하기로 했다. 재산, 회사, 집. 그의 손끝에서 그것들은 종이장처럼 가벼워졌다. 칠막. 고향으로. 그는 짐 한 보따리를 들고 고향으로 향했다. 버스 창문 너머로 논밭이 보였다. 그 풍경은 변하지 않았다. 오직 자신만이 늙어 있었다. 오성재가 트럭을 몰고 찾아왔다. 그는 여전히 농담을 했고 도윤은 그저 웃었다. 성재는 너 미쳤냐라며 핀잔을 줬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이젠 미칠 일조차 남지 않았다고 그는 생각했다. 밤이 깊어지자 그는 낡은 노트북을 켜고 글을 썼다. 손끝에서 문장이 흘러나왔다. 고요한 봄을 지나 나는 다시 나를 본다. 그 문장은 처음으로 살아있음을 증명해주는 듯 했다. 8막. 글 속의 봄. 2년 후 서울의 작은 출판사 강연장에서 그는 조용히 마이크를 잡았다. 머리가 희끗해진 그를 향해 청중이 박수를 쳤다. 그는 차분히 말했다. 사람은 성공 속에서 자신을 잃는다고. 이기려 하면 결국 사랑을 놓친다고. 하지만 모든 상처는 결국 자기 자신을 마주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그의 시선이 창가로 향했다. 창밖에는 벚꽃이 피어 있었다. 그 아래 지훈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두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는 그를 부르지 않았다. 도윤은 펜을 들었다. 마지막 문장을 노트에 남겼다. 삶은 패배로 끝나지 않는다. 다만 한 사람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시작된다. 그는 천천히 펜을 내려놓았다. 봄바람이 불어왔다. 커튼이 흔들렸고 종이 위의 글자들이 햇빛에 반짝였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그의 마음은 고요했다.